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답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월부터 새로 바뀐 쓰레기 배출 규정 때문에 70대 할아버지와 60대 할머니가 큰 벌금을 물게 된 사연입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 바뀐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수 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주의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인공인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은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73세, 이 할머니는 67세로 두 분 모두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할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두 분은 마을에서 열린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장터에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처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장터에서 산과자와 음료수 봉지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고 할머니는 시장에서 산 반찬들을 담았던 비닐봉지를 같이 넣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칠 후 두 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시청 환경과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담당자는 두 분이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인해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두 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처럼 쓰레기를 버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벌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김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이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장님은 두 분에게 새로 바뀐 쓰레기 배출 규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7월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과자 봉지와 음료수 병은 각각 분리 배출해야 하고 반찬 비닐 봉지도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TV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분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쓰레기를 배출해 왔던 것입니다. 두 분은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벌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분은 시청에 직접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벌금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규정상 벌금을 줄여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결국 3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번 일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새로 바뀐 쓰레기 배출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처럼 큰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바뀐 규정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쓰레기 배출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죠. 덕분에 주민들이 과태료를 억울하게 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너무 헷갈려서 분리수거하는 일이 스트레스였지만 주민들은 화가 나도 과태료를 안 내려면 어쩔 수 없었고 쓰레기를 바뀐 규정대로 분리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 배출 규정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큰 벌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쓰레기 배출 규정이 왜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지 알아봅시다. 환경 보호와 재활용을 위해 규정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면 일반 시민들이 이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규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벌금도 큰 문제입니다.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규정을 몰라서 실수한 경우에도 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는 마치 정부가 벌금을 받아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 법을 만든 사람을 데려와서 분리 배출을 먼저 시켜봐라 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이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분리 배출로 인해 추가적인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쓰레기 배출 규정을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가정에 분리배출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경고나 소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위반 시에만 큰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7월부터 쓰레기 배출 규정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분리수거 관련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배출도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벌금을 낼 수밖에 없겠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최근에는 수박을 먹고 나서 껍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웃의 조언을 듣고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벌금을 낸 사례가 덜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라면 봉지와 커피 플라스틱을 섞어버렸다가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면 봉지, 커피 봉지, 과자 봉지에 있는 재활용 마크가 있는 비닐을 어떻게 버리셨나요? 아마 절반 정도는 일반 쓰레기로, 절반 정도는 플라스틱으로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양념이 묻은 비닐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사실 재활용 마크가 있는 비닐은 태워서 재활용하는 자원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플라스틱과 양념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죠. 더러운 비닐은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렸던 것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혼합 배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7월부터 바뀝니다. 이제는 이물질이 묻은 비닐을 하나하나 씻어내지 않아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쓰레기와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모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물만 비우고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름이 묻은 비닐은 따로 분리배출하고 고추장이나 된장이 묻은 비닐은 물로 간단히 헹군 후 버리면 됩니다. 또한 서울의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에서는 특별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출 가능한 쓰레기의 종류도 크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과자 봉지, 아이스팩, 플라스틱 장갑, 양파망 등 혼란스러웠던 것들도 이제는 모두 비닐과 함께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랩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버리면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밀가루도 일반 쓰레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면 안 되며 밀가루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소금 함량이 높아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희석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이며
고춧가루와 김치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고춧가루는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 능력을 저하시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치와 절인 배추도 물에 헹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기 복잡하고 까다로운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청소부들의 노력입니다. 많은 청소부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못 배출한 쓰레기를 다시 분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먼저 시켜보고 법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괘씸한 마음이 드실 테지만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7월부터 새로 바뀐 쓰레기 배출 규정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 바뀐 쓰레기 배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은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주변 환경은 더욱 깨끗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이야기를 통해 쓰레기 배출 규정의 중요성을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